자,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컨텐츠 만두 티어리스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제가 어떤 거를 리뷰를 하면 어떤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뭐 피자가 제일 맛있어요, 뭐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셔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가장 근본으로 기준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혜태 고향만두. 근데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매우 맛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먹어도 물론 맛이 있는데 확실히 전투력 면에서 떨어진다. 고향만두가 잘못한 건 없어. 다른 녀석들이 너무 벌크업을 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한 위치가 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고향만두는 일단 B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향만두가 기준이다. 고향만두보다 맛없게 하기 힘들죠 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먹어봤잖아요. 고향만두보다 위험한 것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만두인데 배달은 자식 치즈 갈비 교자. 그러니까 고향만두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아, 뭐지? 적이 너무 강해졌다. 나도 뭔가로 무장을 해야 된다. 칼을 두 자루 쥐어줬습니다. 왼쪽에는 치즈, 오른쪽에는 갈비. 야, 이걸로 어떻게든 해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고향만두 치즈 갈비 교자입니다. 치즈 갈비 교자, 얘는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칼을 쥐어줬지만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향만두란 맛은 되게 얇은 피에 투박한 소, 거기에 후추의 맛, 이런 거거든. 평소에 생각하던 고향만두보다 좀 떨어지는 맛이었다. 그래서 슴슴한 거를 배제하다 보니까 애가 개성이 확 사라져버렸다. 자, 바삭만두 고기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청정원에서 약간 좀 작정하고 만든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작정을 했냐? 바로 에어프라이어 용으로 작정하고 만든 겁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야 제일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한번 튀겨진 녀석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색으로 냉동된 돈가스는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도 맛있게 나오지만 안 튀겨진 그냥 튀김옷만 입혀져 있는 하얀 돈가스를 집어넣으면은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튀겨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식감이 굉장히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고 속도 고향 만두에 비해서는 요즘에 태어난 애들답게 벌크업이 많이 되어 있다. A 정도 주겠습니다. 일단 A. 자, 그 다음에 얇은 피 교자만두. 얘 같은 경우는 후속작으로 나온 거예요. 후속작. 이 얇은 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CJ에서도 따라해가지고 얇은 피 만들고 이것저것 시작하면서 다른 모든 회사들도 이제 얇은 피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전부 다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원래 오리지널 아이템이 안 팔리는 거야.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태어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나왔던 것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 점에서 저는 이거를 어디로 보내느냐? 고향만두와 동급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맛의 모양이 다른 게 이미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모양이 다른 걸 내가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얇은 피 꽉 찬 속 고기만두. 계속 뭐 얇은 피가 줄줄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편의점용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냉동 만두 코너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PC방에서도 많이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만두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게 설계된 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먹으면 편하긴 한데 만두가 굉장히 딱딱해진다. 그렇다면은 이걸 그냥 쪄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주면 그럴 바에는 그냥 봉지를 사는 게 가성비가 더 좋다. 가성비 면에서 감점을 받아서 C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얇은 피 꽉 찬 속 김치만두. 이게 바로 가장 처음에 나왔던 얇은 피 만두의 단군이죠. 두 가지가 나왔는데 김치만두가 있고 고기만두가 있습니다. 이 얇은 피 만두는 여전히 맛있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살짝 침이 나오는데 김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콤새콤한 맛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내느냐? S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왜 김치를 S로 보내느냐? 고기는 A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맛있는데 4개째부터 살짝 물려요. 이게 어떤 고기 맛이냐면 돼지고기, 부추, 새송이 버섯인데 소가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피가 얇아. 피가 얇으니까
소 맛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소가 간장 베이스고 단순한 맛이야. 간장과 굴소스가 섞인 듯한 맛이란 말이에요. 그냥 달짝지근하면서 짭짜름한 그런 맛이야. 근데 이걸 한 4개쯤 먹으면 물려. 워낙 소 양이 많기 때문에 매운맛이나 조금 자극적인 게 섞이지 않다 보니까 다량으로 섭취를 했을 때 금방 질립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워. 그래서 A에서 가장 최고 티어로 집어넣도록 할 거고, 김치를 S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무원 납작 지짐 만두인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활용성이 명확하죠.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납작 만두는 솔로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뭔가를 싸 먹어야 됩니다. 쫄면을 싸 먹던 김밥을 싸 먹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서포터 계열에서는 탑 티어입니다. 고향만두급으로 쳐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쿠켓에서 나왔던 고기 쫄랑이 만두예요. 쫄랑이 만두. 얘가 뭐냐면은 그 감자 만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양을 조금 더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낸 쫄랑이 만두. 제가 시켜가지고 리뷰도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이 쫄랑이 만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었고 한 입에 쏙쏙 먹어가지고 마치 영양간식처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다지 임팩트가 있지 않았다. 실제로 지금 단종이 된 상품 같습니다. 자, 이건 올반 육즙 가득 백짬뽕 군만두입니다. 여러분, 올반이란 브랜드를 들어보셨습니까? 얘는 안쪽에다가 육즙이 조금 들어가게 해가지고 넣었던 거였고, 실제로 맛이 괜찮았어요. 평도 나쁘지 않게 드렸어요. 좋았던 거는 뭐냐면 백짬뽕이라서 좋았어요. 홍짬뽕 버전도 있거든요. 홍짬뽕 버전은 제가 점수를 높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짬뽕이 다 섞이니까 이게 만두인지 뭔지, 그냥 뭐 중국집에서 주는 군만두를 짬뽕 국물에다 찍어서 먹는 건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짬뽕 군만두가 있잖아요. 얘는 점수가 확연히 떨어져요. 저는 얘는 C의 가장 위에 등급 정도로 해서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담백한 쪽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올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 왜냐? 뷔페가 다 사라졌으니까. 명란 군만두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명란이면 괜찮은데 명란 마요야. 그리고 군만두야. 엄청 느끼합니다. 제가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느끼하기 때문에 2개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두의 맛을 평가하는 기준에 한 봉지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지속력, 유지력,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밸런스라고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C입니다. 자, 이건 오뚜기 XO 굴림만두 삼선 해물입니다. 굴림만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분 정도만 살짝 묻혀서 그냥 피가 묻어있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먹었을 때 막 씹히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엑스오 소스는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소스죠. 이거 엑스트라 올드라는 뜻입니다. 엑스트라 올드. 말은 엑스오 소스인데 대부분 굴소스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리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속을 익히는 기준이 아니라 피를 익히는 기준이란 말이야. 만두 피는 만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만두 피를 날려버린다? 만두의 정체성을 반으로 접어버리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두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구매 메리트가 있는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단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오뚜기 교자 만두인데, 이것 역시 뭐죠? PC방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 편의점 버전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가는, 쫄랑이보다는 나은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오뚜기에서 나온 그린가든 만두입니다.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만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건 만두끼리 경쟁을 했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모두와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양반 김만두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저게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김만두는 진흙 속의 진주입니다.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았다면 양반 김만두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됩니다. 얘는 언제 포텐이 터지느냐, 만둣국을 끓였을 때 속을 풀어 헤쳐서 2개 정도 넣으면 만둣국 맛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특이할 때 쓰여지는 그런 녀석이라 이거죠. 이 부분을 높이 사서 A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고 한섬 만두입니다. 비비고 한섬 만두는 비비고 교자 만두 다음에 나온 제품인데요. 비비고의 기존 만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의 주먹의 반만한 정도로 되게 크게 나왔고요. 안에 들어가는 소가 식감이 많이 살려져 있는 소예요. 이 안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이버섯이나 물밤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쫄깃쫄깃하면서 사각사각한 되게 다양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섬 만두는 염도가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비고 왕교자를 먹었던 사람들이 한섬 만두를 먹으면 싱거움을 느껴요. 저한테는 역효과였습니다. 한섬 만두는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고향만두 아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저는 물밤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만두에서 즐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담백하게 빚어낸 비비고 평양만두. 한섬 만두보다 훨씬 더 슴슴합니다. 한섬 만두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만두의 근본에 가까운 속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존에 먹던 만두를 조금 변형시킨 것에 그쳤기 때문에 거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비비고 만두 C8, 그 다음 코리안 바베큐 만두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최근에 리뷰를 했었죠.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치킨 만두입니다. 이 고수 치킨 만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반된 위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수를 사랑하신다면은 이게 왜 S등급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수가 잘 자라지 않고 고수값이 하늘을 치솟는 이 같은 시기에는 바로 비비고 치킨 고수 만두만이 진정한 고수의 향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D등급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비고 찐만두. 얘도 PC방 만두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이제 PC방 만두, 골무원 얇은 비만두, 오뚜기 삼포교자 만두, 이 중에서는 불무원 다음으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비고 왕교자입니다. 비비고 왕교자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비비고 왕교자가 북미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만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Chinese dumpling이라는 표기를 썼죠. Chinese dumpling. 비비고가 아주 훌륭한 선봉장 역할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만두라고 써도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히트를 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뽕 보너스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S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뽕 점수가 없었다면은 A등급에서 멈췄겠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비고 왕교자는 비빌 맛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경쟁 회사에서도 비비고 왕교자랑 비빌 정도의 만두를 생산하지 못했다.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자면 원탑이 맞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싸움이 생깁니다. 풀무원 얇은 비김치와는 어떨 것인가? 시대는 흐르고 있다. 자, 매운 왕교자입니다. 매운 왕교자. 비비고 왕교자 자체로 맛있어요. 하지만 왕교자류의 소의 단점은 무엇이냐? 5개 이상 먹었을 때 물린다. 5개 이상 먹었을 때 뭔가 피클이나 깍두기나 김치나 단무지나 맥주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매운 만두를 선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통계인데요. 만두가 지금 이렇게 여러 만두가 있지만 매운맛에 특화된 만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만두를 즐기는 사람 중에서 막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나왔을 때 맛있어 보이네 정도는 되지만 S클래스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맵찔이기 때문에 얘는 한선만두 위에 버전, 고향만두 아랫 버전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동원에서 나온 창펀이에요. 창펀. 얘는 만두라고 보기에는 약간 중국식 딤섬에 가까운 녀석이죠. 얇은 피에 길쭉하게 싸가지고 저렇게 약간 부리또, 납작한 부리또 같은 모양으로 만든 거를 창펀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특이 제품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홍콩이나 약간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딤섬을 드셔보셨던 분들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왜 한국에는 이런 제품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제품도 있답니다라고 할 좋은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요. 맛도 평타 정도는 치기 때문에 저는 고향만두 다음 버전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븐일레븐 한입 포자만두, 이거는 PB 제품으로 나온 건가 그렇기 때문에 딱히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약간 그 근본 중에 또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위치에 가는 게 가장 좋았다. 자, 그 다음 얘도 이제 비건 만두요. 아까 나왔던 비건 만두 어딨죠? 여기 오뚜기 그린 가든 있지 않습니까? 비건 만두 하나가 나오니까 옆집에서도 비건 만두를 만들고 뒷집에서도 비건 만두를 만들고 앞집에서도 비건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온 동네가 비건 만두 잔치가 되고 있고, 심지어 오늘 마트뉴스에서 보여드릴 것도 자꾸 저칼로리 이상한 만두들을 만들고 있어 가지고 전염이 되고 있는 만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얇은 피는 모든 만두집의 공식이 됐습니다. 심지어 얘조차도 0.6mm로 곱게 빚은 만두피라고 명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얇은 피가 모두의 것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얇은 피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자, 얘도 먹어봤습니다. 얘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느 정도로 나쁘지 않느냐, 역시나 육고기 만두랑 비빌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피가 얇아 맛이 좋은 곰곰 얇은 피 김치만두. 이 곰곰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곰곰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곰곰은 쿠팡에서 만들고 제작하고 있는 PB 상품입니다. 가성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맛적인 부분은 그냥 공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맛이 독창적인 것은 없다. 항상 어디서 먹던 것에 비슷하거나 열화 버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C의 앞쪽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 김치 육교자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기가 들어간 것에 김치를 섞은 거예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따로따로 주세요가 아니라 짬짜면입니다. 개성 김치 육교자, 저는 자신있게 이거 S랭크로 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수보다 앞으로 빼겠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교자류 중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다면은 지금 당장 먹고 싶어질 정도로 이 김치 육교자 한 번쯤은 드셔보실 만하다. 자, 감자만두입니다. 개성 감자만두인데요. 강원도 출신으로서 감자만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만두, 여기 보시면 개념만두 짜장, 새우 바질 파스토, 불꽃 마라, 댄싱 쌀사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이거 2년 전에. 다 이거 D급입니다. 얘네. 얘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큽니다. 뭔가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그로 제품을 많이 출시하려는 그런 욕심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만두를 먹는다는 개념을 파는 거죠. 그래서 개념 만두입니다. 음식을 파는 상황에서는 맛있는 거를 좀 먼저 우선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점수는 D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글이굿 불꽃 왕교자 한화네요. 한화 이글스가 매콤하게 패배를 연속으로 할 때 출시된 제품인데요. 이거 저기 매직방 형님한테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불난집에 불 지피는 것 같아가지고 못 보냈습니다. 아무튼 얘는 뭐냐면 그냥 매운 왕교자예요. 그러니까 한화 팬들의 매운맛을 좀 느껴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려고 한 건데 먹어봤는데 뭐 한화의 승률 같은 그런 맛입니다. 특이한 게 별로 없고 그냥 매워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B의 마지막 등급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자, 이제 C가 너무 많아서 C에 있는 거를 한 3-4개 정도를 좀 나락으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를 위로 올리고, 일단은 이 채소 만두들 있죠? 채소 만두들 좀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근데 채소 만두들 놀랍게도 이 굴린 만두보다는 위쪽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오뚜기가 조금 더 괜찮았어요. 명랑 군만두 좀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고, 얘는 한 요 정도 위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골반 짬뽕 정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승화빠 기준, 제 입맛 기준, 저의 이 미천하고 초딩 같은 입맛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저의 냉동만두 티어는 이렇게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믿고 먹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수가 있어요.